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멀쩡하게 골프는 치면서 재판에는 왜 못 나오나? 전두환을 강제 구인해서 법정에 세워라.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궁욱 기자, 오늘 공판이 길게 진행됐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8번째 공판이 오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는데요. 6시간 만인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전두환 씨는 역시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골프장 영상 때문에 논란인 전 씨의 재판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다음 재판 때 허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전 씨는 사망한 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 때문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는 1989년 MBC 다큐멘터리에서 5.18 헬기 사격을 직접 증언했었는데 전 씨가 이는 거짓말이라며 부인하고 조롱까지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때 군인들이 헬기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했는지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판에서는 헬기 사격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진 반면 오늘은 전 씨 측 증인들이 나와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모 씨 등은 법정에서 5.18 당시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 당시 헬기 파견은 병력 수송 목적이었고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5.18 당시 무장 헬기에 탄약을 지급했었고 헬기가 복귀했을 땐 탄약 일부가 비어 있었다는 당시 항공단 증인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리게 되는데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가 취소될지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나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이리저리 피해왔습니다. 이어서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광주 재판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시간을 끌며 재판을 계속 연기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문제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고 지난해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래 전 씨는 몸이 아프다거나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4차례나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한 신문이 건강하게 골프 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법정에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시 발포 명령. 이후 전 씨는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공판에 변호사만 내보냈지만 지난주 멀쩡하게 골프 치는 모습이 또다시 포착되었습니다. 골프장 영상 속 전 씨의 언행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것과는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멀쩡한 전 씨의 모습에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 측 변호인은 골프 치는 것과 재판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해 준 건 변호인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알츠하이머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아무 재판의 진행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18 단체들은 오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를 재판에 직접 나오게 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업계의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열하게 영토 전쟁에 나섰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광주에서도 최초로 문을 닫는 영업점이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18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마트 상무점. 약국과 세탁소, 여행사 등 개인 임대 사업자 8명에게 최근 뜻밖의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마트 측이 내년 3월까지인 계약 기간을 다음 달 18일자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온 겁니다. 이마트 입장도 있고 지금 협의 중이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말도 안 하고 그런 말할 당연 아니에요. 이마트 측이 영업 중단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마트는 건물 소유주인 대한행정 공제회와 개점 당시 맺었던 20년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을 1년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에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연간 최대 38억 원에 이르는
높은 임대료가 한몫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가 지난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면서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점포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쪽에 이마트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해서 한 1년 6개월 좀 조기 정결 요청을 해가지고 보내서 이제 수용을 하고 또 다른 또 재개발 사업을 한번 추진하자. 이마트는 상무점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98명은 희망을 받아 근거리 점포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차 상인들과는 협의를 통해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상무점은 광주에서 최초로 문을 닫는 대형 마트라는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는 노후 상수도관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의 공사 때문에 낡은 상수도관에 내부 코팅제가 벗겨졌다는 건데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 이런 사고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수돗물 이물질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식당. 당시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수돗물에 냄새까지 나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이거 타고난 그런 거 냄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또 뭐지 흙내 석유내 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많이 나와서 그날 보여 난리 났지. 상수도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30년 된 노후 상수도관이 남구 대남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광고 공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광고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4~5m가량 떨어진 상수도관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내부에 있는 코팅제가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 관로에 있는 코팅제가 약간 경화되어 있는 좀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진동이 발생하니까 이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이물질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600km가 넘는 광주 노후 상수도관의 상당 부분이 지난달 말 공사를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본부와 도시철도 공사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수돗물 사고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특히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봄, 가을 남녘바다에서 들려오던 꽃게 풍어 소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고 어종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척의 꽃게잡이 여선들이 드나드는 전남 진도 서망항. 조업을 마친 어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한 차례 조업에 한 척당 많게는 1톤 이상 잡을 시기지만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맘때면 꽃게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고기 창고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에 1톤에서 1톤 500까지 잡았는데 지금은 300~400kg 불가해요. 그리고 뭐 수온도 안 맞는 뿐더러 그렇게 되니까 지금 죽을 마시고. 최고 900톤에 이르던 전남 진도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2년 연속 크게 줄었습니다. 수온 변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꽃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위판장에는 방어와 뱅에돔, 돌돔 등 전에 없던 난류성 어종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뱅에돔, 돌돔 이런 제주도에서 잡히던 어종들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위판장에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 꽃게 조업 기간을 보름 이상 늘리는 등 변화를 찾고 있는 어민들은 계속되는 어획 부진에 꽃게 어장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민단체가 시군별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농업정책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트랙터 등 농기계의 현수막 등을 걸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와 쌀 목표 가격 폐지 반대 등을 주장하며 각 시군청 방면 도로를 이동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회는 한국 농업의 현실이 25년 전 WTO 협정 체결 당시보다 후퇴했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제2의 한미 FTA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장성군 남면 호남고속도로 북광산 나들목에서 42살 박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서 차량용 배터리 1000여 개가 쏟아져 5시간 동안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배터리에 들어있던 소량의 황산이 유출돼 당국이 유해성을 검증하고 이를 제거하는 등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회전 구간을 달리던 화물차가 무게중심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정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12.4% 6,290억 원 늘어난 5조 7,12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예산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일반 회계 20.2%에 달하는 9,24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광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광산구 신가동 시유지에 건립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비용으로 9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민간 위탁 비용 등을 더 반영해 모두 1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업복 세탁소 건립 부지는 당초 하남산단 쪽이 검토됐지만 적절한 곳이 없어 신가동 유휴 시유지가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 심의와 민간 위탁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는 14일에 열리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회원 등 443명의 교통안내 요원을 투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 90대의 장비를 동원해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찰 112 종합상황실은 수험생의 긴급 수송 요청 신고를 긴급 출동 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처리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나들목 구간에 진출입로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광주시는 이 순환도로 진월나들목 진출입로 개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순환도로 진월나들목 근처에 상무지구 방면 진입로와 노대동 방향 진출입로가 함께 설치돼 출퇴근 시간 진월동과 봉선동 일대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양사를 고불총림에서 제외한다는 조계종 중앙종회 결정에 백양사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고불총림 제외를 결정하기 이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고 제외 사유로 든 교육기관 문제는 개선 시한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다며 반발했습니다.